삶은 한순간에 뒤집힌다. 매일 보던 얼굴, 믿어 의심치 않던 미소가 낯설게 변하는 순간 그 모든 세월은 무너진 탑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지현은 그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가 일평생 지켜온 가정과 믿음, 사랑은 사실 너무도 취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남편과 조카라 불리던 소녀가 입술을 맞대던 그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자 끝이었고 동시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었다. 지현은 그날 이후로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거울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이 일어난 현장, 파괴의 증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섬뜩한 기록물이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서성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아닌 뒤편의 병 혹은 자신의 기억 속 파편들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며칠 동안 깨물었던 탓에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거울 속 지현은 금이 간 파편처럼 위태로웠다. 과거에 완벽했던 우리라는 환상이 깨지자 현재의 나 또한 온전할 수 없었다. 그녀의 32번째 생일날 남편은 웃으며 약속했다. 우리는 평생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자.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널 비춰주고 내가 길을 잃을 때 내가 나를 잡아줘. 그 목소리, 그 다정했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잔혹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관계는 거울이 아니었다. 남편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진실을 왜곡하여 보여주는 마법의 거울을 들이밀었던 것이다. 그 안에는 영원한 사랑이 비쳤으나 실상은 비틀린 욕망과 기만으로 가득 찬 그림자 놀이였다. 지현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불안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밥상 위에서, 거실 소파에서, 심지어 아이의 학교 앞에서 남편과 소녀 사이에 흘렀던 그 미묘한 기류.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불청객의 그림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에 침투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짙은 안개처럼 그녀의 시야를 가렸고 그녀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채 스스로를 예민한 아내로 치부하며 기만당하고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수십 번도 더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 남편은 그때마다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당신은 완벽한 아내야. 불안해하지 마. 라고 속삭였다. 이제 그 다정한 속삭임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깨닫자 지현은 구역질이 났다. 그의 위선적인 미소 아래에 숨겨져 있던 더럽고 추악한 진실은 그녀의 삶을 뒤덮고 있던 모든 아름다운 색채를 순식간에 흑백으로 만들어버렸다. 금이 간 거울 앞에서 지현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진 가정의 폐허 위에서 증오와 슬픔, 그리고 차가운 현실 인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는 비로소 진실의 그림자를 똑바로 응시하기 시작했다. 지현은 24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주위 사람들은 너무 일찍 서두르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남편은 듬직했고 무엇보다 그녀를 사랑했다.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녔고 그 모습에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눈길을 보냈다. 너희 보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져. 지현은 그럴 때마다 은근히 뿌듯했다. 사랑을 선택한 자신이 옳았다는 증거 같았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 그 자체였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 속에서 특히 눈에 띈 존재는 조카라 불리던 한 소녀였다. 처음 만났을 땐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쯤이었다. 사정이 복잡한 아이였다.
아버지의 폭력과 가정 불화로 제자리를 잃고 떠돌던 아이는 지현 부부에게 의지했다. 지현은 아이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얘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니? 그녀는 진심으로 아이를 안쓰럽게 여겼고 남편 역시 흔쾌히 동의했다. 남편은 아이에게 곰 인형처럼 듬직한 삼촌이었다. 시간은 흘러 소녀는 어느새 19살이 되었다. 지현에게는 여전히 아이 같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다. 키는 훌쩍 자라 있었고 몸매는 성인 여성의 실루엣을 띠기 시작했다. 눈빛은 어른스럽게 변해 있었지만 아이가 보여주는 태도는 여전히 애정에 굶주린 아이의 그것이었다. 고모, 손잡자. 지현이 남편과 나란히 걸을 때면 소녀는 빠짐없이 지현과 남편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손을 내밀었다. 업어달라거나 껴안아 달라는 말도 자주 했다. 지현은 처음엔 애정 결핍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점차 마음이 불편해졌다. 고등학생이 된 아이가 남편에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매달리는 모습, 남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TV를 보는 모습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상했다. 특히 남편이 소녀를 대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다정했다. 그 다정함은 삼촌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지현은 몇 번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다. 나이가 있는데 이제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 사람도 오해하겠어. 그러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애정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받아주면 되지.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 당신. 남편은 오히려 지현을 예민하고 좁은 마음을 가진 아내로 만들었다. 지현은 스스로를 의심하며 죄책감을 느꼈고 그 의심은 설명하기 힘든 불안으로 변해 마치 낮게 깔린 안개처럼 집안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그녀는 진실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안개는 짙어져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지현은 잠시 옆으로 기대 눈을 감았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남편과 아이의 웃음소리, 의자의 움직임. 그녀는 잠든 척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발끝부터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듯했다. 그 순간 지현은 눈을 떴다. 그리고 봤다. 소녀가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남편의 얼굴이 가까워지는 장면. 그리고 이어진 건 짧지만 분명한 입술의 맞닿음이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그녀의 세계는 폭발했다. 모든 소리가 멈추고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마치 수십 년 된 벽에 난 작은 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끔찍한 진실 같았다. 뭐 하는 거야? 지현의 비명 같은 외침이 정적을 찢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식탁을 손으로 짚었다.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떨려 식탁 위에 유리컵이 덜컹거렸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굳었고 남편은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변명했다. 오해야. 그냥 우연히 부딪힌 거야. 당신 방금 잠들었잖아. 하지만 지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의심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눈빛에서 사랑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당황함과 가증스러운 거짓말뿐이었다. 지현은 부모님들을 불러 상황을 알렸다. 그날 밤 집안은 비명과 울음 그리고 냉정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모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소녀는 즉시 친척집으로 보내졌다가 곧 시설로 옮겨졌다.
지현은 그것으로 모든 악몽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수치심이 자리 잡았다. 자신이 겪은 배신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만 같았다.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완고했다. 우리가 입양까지 얘기했던 애야.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는 게 맞아?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지현은 갈등했다. 화가 풀린 건 아니었지만 소녀의 불행한 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졌다.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했다. 양심은 그녀를 흔들었다. 남편은 그녀의 이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오직 동정심 때문이었어. 당신이 불안해하는 걸 알고 조심할게. 딱 주말에만 얼굴 보고 밥만 먹이자. 결국 남편의 말에 설득되어 소녀는 다시 주말마다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지현은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무너진 가정을 되돌리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지현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남편이 아이를 안아줄 때, 아이가 남편의 옆에 앉을 때마다 의심이 치밀었다. 그들의 사소한 접촉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두 번째 키스의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애원했다. 제발 붙어 있지 마. 제발 손잡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애원이 아니라 매일 밤 두 사람을 감시하는 초조한 감시자의 신경질적인 지시에 가까웠다.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둘은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지현이 잠든 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곤두박질 쳤다. 지현은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들 수 있었고 그녀의 꿈은 온통 남편과 소녀가 함께 웃는 악몽으로 채워졌다. 결정적인 증거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터졌다.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충전을 하려다 깜빡 잊고 잠든 사이였다. 지현은 자는 남편의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알림창에 뜬 짧은 메시지를 봤다. 나도. 보낸 이는 소녀였다. 지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대화창을 열었다. 예상대로 남편이 먼저 보고 싶다라고 보냈고 소녀가 나도라고 답한 것이었다. 지현은 숨이 막혔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다. 그녀는 남편을 깨웠다. 이게 뭐야? 둘이 연락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녀의 분노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남편은 잠에 취한 눈으로 허둥지둥 변명했다. 아니야, 당신. 그냥 안부 문자였어. 걱정돼서. 또다시 오해야라고 둘러댔지만 지현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남편의 갤러리 앱과 연동된 클라우드 폴더를 발견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진실을 발견했다. 소녀의 사진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다. 단순히 조카의 사진이 아니었다. 가까이에서 찍은 클로즈업 사진, 잠든 모습,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무너지게 한 것은 둘만의 멀티 프로필이었다. 남편의 글씨로 분명히 새겨진 단어는 사랑이었다. 단순한 실수, 우발적인 키스, 애정 결핍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지된 사랑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져 있었다. 지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그녀의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지현은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남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무너지는 신뢰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남편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당신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어떻게 부부 사이에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지현에게는 그 떨림이 오히려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지 잊었어? 나를 다시 믿게 해줘. 당신의 결백을 보여줘. 아니면 이 결혼은 끝이야.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앱을 깔았지만 지현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남편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집착했다. 그 집착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남편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 하루만 GPS 꺼두면 안 될까? 나 좀 쉬고 싶어. 당신의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현은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동안 너무 옥죄었던 걸까? 마음 한켠이 미안하기도 했다. 이 감시를 멈춰야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크게 숨을 내쉬고 짧게 답했다. 알았어. 오늘만. 남편은 고맙다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지나치게 가벼운 미소, 그리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 지현의 눈은 남편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꽂혔다. 번쩍이는 은색 반지. 그녀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반지 뭐야?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냥 사고 싶어서 샀어. 예전부터 갖고 싶었거든. 당신 것도 사려다가 너무 예민할까봐 참았지.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흥분과 죄책감이 교차했다. 지현은 순간적으로 온몸의 피가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지현은 잠이 오지 않아 습관처럼 소녀의 SNS를 염탐했다. 소녀는 지현의 계정을 차단했지만 지현은 다른 계정으로 몰래 접속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불안이 현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소녀의 피드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남편과 소녀가 입술을 맞대고 있는 사진. 문제의 뽀뽀 장면이 고화질로, 그것도 세상에 자랑하듯 올려져 있었다. 캡션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우리만의 기념일.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지현은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충격은 이미 분노를 넘어선 존재의 붕괴 그 자체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남편을 향해 달려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반지, 이 사진. 오늘 네가 GPS 끄고 간 이유가 이거였어? 분노가 폭발하자 남편은 오히려 그녀를 탓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뻔뻔함만이 남아있었다. 네가 집착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날 몰아붙였어. 내가 숨 쉴 틈이 없었어. 그제야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놨다. 마치 고백이라기보다는 해방된 자의 선언처럼 들렸다. 우린 열흘 전에 시작했어. 서로 사랑한다고 했고 같이 살려고 했어. 당신이 알든 모르든 이제 상관없어. 지현의 귀에 그 말은 칼날처럼 꽂혔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고 그녀는 그 무너진 집안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었다. 남편은 이제 그녀의 적이 되었고 그 적은 그녀에게 잔혹한 승리를 선언했다. 남편은 결국 집을 떠났다. 그의 짐은 간소했다. 그가 꾸려나간 짐보다
그가 남기고 간 공허함과 잿더미가 더 무거웠다. 그는 지현을 돌아보지 않았다. 떠나기 직전 그가 내뱉은 마지막 말은 지현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비수였다. 당신 너무 지겨웠어. 난 이제 자유를 찾았어. 그 말은 그들의 10년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지현은 그를 잡지 못했다. 이미 그녀의 육체와 영혼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멍하니 서 있는 그녀에게 소녀는 마지막으로 비웃음을 던졌다. 남편이 짐을 챙기는 동안 소녀가 잠시 집에 들렀던 것이다. 소녀는 지현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법정에서 보자고 하세요. 저는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요. 이제 당신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현은 멍했다. 19살 소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 함께 웃고 울었던 세월은 무엇이었나. 그녀는 마지막 희망처럼 남편을 향해 애원했다. 제발 다시 해보자.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서로 잡아주자고.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갈갈이 찢겨나갔고 그녀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은 손을 뿌리쳤다. 더는 돌아오지 않을 눈빛이었다. 그의 눈에는 냉정한 결정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 때문에 숨막혔던 시간은 이제 끝이야. 당신은 좋은 엄마는 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야. 남편이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지현은 실제로 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천장이 내려앉고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그녀의 집, 그녀의 세상이 허물어졌다. 며칠 동안 지현은 폐인이 되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슬픔은 분노와 뒤섞여 그녀의 내면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그러나 무너진 와중에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아이, 그 작은 존재였다.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낯선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이 모든 혼란을 설명할 방법도 없었고 아이가 이 모든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오직 지현 자신뿐이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울부짖는 이 현실을 견뎌야 했다. 지현은 아이의 얼굴을 보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아이에게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고 남편이 저지른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져 내릴 수 없었다. 무너진 사랑의 잔해 위에서 지현은 오직 아이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투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며칠 밤을 지현은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있지? 사랑이 전부일까?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냉정한 판단력과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뿐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나를 잃으면서까지 그 관계에 집착했을까? 거울 속 눈동자가 대답했다. 아니, 사랑은 전부가 아니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해.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아야 해. 지현은 비로소 깨달았다. 남편에게 매달리는 것은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내라는 정체성과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지현은 결심했다. 남편을 잃었지만 자신을 잃을 순 없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이를 안고 말했다. 엄마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널 꼭 지켜줄게. 엄마는 이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확고한 의지로 가득 찼다. 아이는 엄마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힘을 느꼈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뺨을 감쌌다. 지현은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소송 준비와 함께 오래전에 미뤄두었던 자신의 경력을 다시 쌓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지현으로 다시 서기로 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흉터가 될 터였다. 그녀는 남편과 소녀에게 분노를 느끼는 대신 그들에게 냉정한 무관심을 보내기로 했다. 증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그들에게 영원히 묶여 사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깨진 거울은 다시 이어 붙일 수 없지만 금이 간 틈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 수 있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지현은 무너진 사랑의 잔해 위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정리하며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방향은 확고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금지된 그림자 아래에서 벗어나 자신의 빛을 찾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길은 오직 그녀 자신과 그녀의 아이만을 위한 길이었다.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잔혹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존기로 기록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